교과서 156쪽 생각 넓히기 보시면 156쪽의 생각 넓히기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이번에 156쪽 생각 넓히기에는 직선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복습 한번 해보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그치. 모든 직선은 그 직선의 고유의 방향 벡터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벡터 U라고 하고, 그치. 직선 L과 평행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직선 M의 방향 벡터를 벡터 V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엔 직선 L과 직선 M이 이루는 이 세타 각은, 이 세타는 결국엔 누구랑 누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각각의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이 각이랑 똑같아. 즉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나 같단 말입니다. 자, 세타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고 세타 프라임은 각각의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세타 프라임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어쨌든 직선이 이루는 각이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뭘 해주면 돼? 방향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면 된다. 자, 이거는 내적 배웠을 때 배웠죠. 내적을 변형을 하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그렇지. 두 벡터의 크기분의 두 벡터의 내적 값을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그때 코사인 세타는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벡터 U의 크기, 벡터 V의 크기에 벡터 U 내적 벡터 V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 그쵸? 앞에서 벡터의 내적에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 절대값이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있지 않았어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절대값이 생겼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예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둔각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엇만 취급하겠다라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예각만 취급하겠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둔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둔각으로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이 바로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각에서의 코사인 값 90도보다 작은 각, 즉 1사분면의 각이죠.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이번에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얘기해보자.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있어.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결국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선생님이 평면이면은 그 평면의 고유에 뭐가 있다? 그렇지. 그 고유의 법선 벡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의 법선 벡터를 벡터 n1이라고 하고 베타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하자. 그치? 법선 벡터라는 건 각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법성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어때요? 세타와 세타 프라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가 돼? 그렇지.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법선 벡터니까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360도에서 90도 빼고 또 90도를 빼주자. 됐니? 그러면 남아있는 건 180도가 될 텐데 이 180도라는 건 180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 프라임을 더해야 180도가 된다는 거지? 얘랑 얘랑 더해야 180도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90도 90도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 360도라서. 됐나요? 자, 그러면 따라서 파이가 180도니까 양변에 180도로 빼주면 결국에 세타 프라임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은 0. 세타와 세타 프라임은 같다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결론은 뭐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또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둔각이 될 수도 있고 예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둔각이 될 수도 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중에서 그러니까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둔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나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나 다 뭘로만 취급하자? 예각으로만 취급하자라는 의도를 담아서 예각, 즉 90도보다 작은 값, 즉 1사분면의 각이면 코사인 세타 값은 늘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다. 자, 복습이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156쪽의 생각넓히기는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선 하면 그 직선의 고유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방향 벡터가 있어요.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불러보세요.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선생님 U라고 할게요. 방향 벡터. 그렇지. 요 분모가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어. 그럼 방향 벡터는 1, 1,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방향 벡터는 1, 1, 루트 2. 자, 평면은 그 고유에 무엇이 있다? 법선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평면의 법선 벡터는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 z 앞에 있는 개수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루트 2가 법선 벡터가 될 것이다. 자, 법선 벡터는 선생님이 n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1, 마이너스 1, 루트 2가 법선 벡터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직선 L의 방향 벡터와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습니다. 직선 L이 검정색 직선 L이 있고 보라색 평면 알파가 있는데 직선 L과 평행인 방향 벡터 U와 평면 알파와 수직인 법선 벡터 L이 이루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한 거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구해야 해.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져보면 세타 프라임과 세타는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같지 않아요. 즉 세타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이 세타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타입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분홍 색깔, 이 세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세타 프라임과 세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냥 그림상으로도 보기에도 그렇지. 세타 프라임과 세타를 더하면 뭐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결국엔 90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 타이밍에서 세타 프라임이 다시 모였어.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입니다. 앞서서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그러면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곧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됐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곧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됐단 말이야. 하지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할 때는 단순히 그 직선의 방향 벡터와 그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고, 그치?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에서 각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90도에서 빼줘야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빠르게 세타 프라임이 얼마인지 구해보자. 자,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향 벡터 1, 1, 루트 2와 평면의 법선 벡터 1, 마이너스 1, 루트 2가 이루는 각입니다. 당연히 이 세타 프라임 예각입니다. 예각.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의 내적하시면 되는데, 내적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세타 프라임을 예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적값이 음수가 나와도 전체적인 값이 양수가 되게끔 하려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자, 방향 벡터 u의 크기 구해보자. u의 크기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u의 크기 루트의 1제곱 더하기 또 1제곱 더하기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4 2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법선 벡터 n의 크기 구해보자.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계산하면 또다시 2가 나오겠지. 2. 그 다음에 내적합시다. 자, 내적은 x좌표는 x좌표끼리 곱하세요. 얼마 나오나요? 1이고 더하기 y좌표는 y좌표끼리 곱하세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z좌표는 z좌표끼리 곱하세요. 계산하면 2. 자, 그리고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절대값 씌울게요. 계산하니까 4분의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건, 자,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어요.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죠? 세타 프라임입니다. 그치? 코사인 세타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2분의 1이 나왔다는 건, 따라서 세타 프라임은 얼마라는 소리?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면 몇 도? 그렇지, 60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정답 아니란 말이야. 나는 세타 프라임을 구한 거고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세타 값입니다. 세타 값.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 세타 값은, 그렇죠, 세타 값은 90도에서 방금 전에 구한 세타 프라임을 뺀 게 진짜 내가 구해야 되는 세타 값이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90 빼기 60도 해서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0도다 라는 거예요.